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화학 파트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먼저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고 이 주기율표가 끝난 다음에 무엇이 나와져 있냐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 있고 그 다음 나온 것이 화학결합에 무엇이냐면 성질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구분하기로는 주기율, 화학결합의 성질로 구별이 돼 있긴 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는 이게 한 범위거든. 이게 범위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잡았을 때 얘 단독형, 얘 단독형이 나오지만 그건 난이도가 좀 낮은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공부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제 그걸로는 1, 2등급을 갈 수는 없고 1, 2등급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세 개의 단원이 주기율표와 화학결합하고 화학결합의 성질이 하나의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져서 어떻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1, 2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하셔야 돼요. 당연히 부분적으로도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하나의 세트로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푸는데 문제상에서 주기율도 나오고 화학결합도 나오고 성질도 막 다 나와. 뭐 문제 이게 다 나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런 게 난이도 있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게 잘 안 풀린다면 왜 안 풀리지가 아니라 당연히 1, 2등급 문제니까 당연히 쉽게 풀리지 않겠지. 쉽게 풀리지 않으니까 1, 2등급 문제다 라고 생각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해 주셔야만 문제에 나중에 도착했을 때 거부 반응이 없어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주기율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표면적으로는 주기와 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주기 같은 경우는 계속할 거니까 지겨워하지 마세요. 조건반사처럼 다 튀어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세로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가로줄 같은 경우는 주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껍질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족은 원자가 전자의 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원소들을 구별할 때는 껍질수와 원자가 전자수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는 거고, 일단 표면적인 것은 이것을 알아놓는 건데 이걸로 문제가 나오는 건 난이도가 3, 4등급짜리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 사실은 이 옥텟 규칙이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옥텟 규칙.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가주셔야 되는 게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정의를, 옥텟 규칙은 누구 해야 되냐면 1쪽부터 17쪽에 있는 원소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발생을 해?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를 이루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복습하고 있는 중이야. 계속 이어나가려고. 그 중에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금속 원소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하려고 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비금속 원소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서 안정이 됐어. 왜? 그러면 우리는 얘를 무엇이다? 양이온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안정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얘를 무엇이다? 음이온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 계속 아니 졸면 안 돼. 풀고 지금 여기를 배운다 하더라도 앞에 부분을 계속 풀면서 계속 진도가 나가줘야 돼요.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되어졌어. 여기까지 되어져서 이제
세트가 한번 끝났다라고 치면 이렇게 이제 화학 결합을 할 때 양이온, 이렇게 양이온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음이온, 얘네들은 어떻게 돼? 플러스적인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결합,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당연히 플러스 전하의 성질,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둘이 어떻게 되려고 해?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때 우린 정전, 기적, 인력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합돼서 결합된 물질을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끝나지 말고 꼭 기억해 줘. 안 돼, 졸면 안 돼요. 졸면 내가 뭘로 던질지 몰라. 난 맞추는 거 잘 못하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 물질이 되어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에서는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연관 검색어처럼 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결합력이 어떠하다? 결합력이 세다. 정전기적 인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 결합력이 세게 돼요. 즉 이온 결합 물질들은 결합력이 셉니다. 근데 여기서 결합력이 세군 이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숨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걸 유식한 말로 반응성이 어떠하다? 반응성이 낮다. 잘 변하지, 반응이라는 말은 변화야. 변화가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뜻은 그만큼 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잘한다 못한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물질들을 녹이거나 끓게 하고 싶어.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말은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그때의 온도, 끓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때의 온도. 그러면 안 변하는 애를 변화시키려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을 어떻다라고 표현해? 높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한다는 거. 일단 화학 결합에 대한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 결합은 총 3개가 있거든요.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이 3개가 있는데 금속 결합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공유 결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음이온,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음이온 플러스 또 음이온,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음이온들끼리 결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자 근데 얘도 전자를 얘도 얻으려고 하고 얘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자를 어떻게 함께 공유를 하죠. 공유. 갖다 놓고 공유를 해요. 요 말을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전자쌍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음이온하고 음이온끼리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공유 결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유 결합 물질이 되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때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표면적인 동면 일로 와요. 일단 일로 와요. 일단 와서 책 좀 이따 들 테니까 저쪽에 앉아볼까? 너 유튜브에 나올 거야. 우린 NG 같은 거 없거든. 그냥 어쩜 이렇게 카메라 대놓고 얼굴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전자쌍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연관이 안 되는 어휘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어휘가 나오냐면 전자쌍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를 분자라는 말로 살짝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자쌍을 구성한 애들은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떠하다? 인력이 있고 얘는 여기서 그대로 이어가줄 건 얘네는 분자 간의 인력인데 얘는 결합력이 조금 약해요. 결합력이 약해.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대는 다시 나랑 따로 만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패턴에서 주기율에서 나와 있는 핵심어들이 화학결합과 연계가 되면서 여기서 지금 오늘 수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학결합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화학결합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온결합 물질에 무엇이 나와? 성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앞뒷말이 어쨌든 머릿속에 이거는 하나 기억하자. 어떤 거? 이온결합을 하는 이 물질들은 어떠하냐면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단어를 살짝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와서는 공유결합을 하는 이 물질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단어로 일단 왜냐하면 이게 다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영어 단어처럼 알고 출발을 해야 해석하기가 편해. 무조건 다 해석할 수도 없고 무조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외우고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하고 그 분류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눈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얘죠. 이온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이고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간의 인력이에요.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건 얘네들은 이 정전기적 인력은 결합력이 어떠하다? 결합력이 일단 세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결합력이 어떠하다? 결합력이 약하다. 얘를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막 해석하지 말고 여기 범주 내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근데 풀려. 근데 이거 범주에서 안 풀려. 그러면 막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바로 해설지를 본다든지 바로 질문을 하시는 게 나아요. 왜? 얘를 변형되어질 수 있는 아니야 깜짝 그냥 뭘로 던지지? 쇠사슬 같은 거 없나? 안 돼.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눈으로 먼저 기억하자. 양이온, 음이온들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이고 일단 세. 그 다음에 음이온끼리 결합한 아이들은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분자 간의 인력인데 약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좀 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알고 가주셔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대는 나랑 따로 만나서 여기를 다시 한번 혹시 여기 앞에 부분 조금 공부한 적 있니? 다행이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몰라도 돼. 모르면 틀리면 되지. 우리는 항상 틀리는 거 갖고 뭐라고 안 해. 숙제를 안 한 걸 갖고 뭐라고 하지. 근데 물론 이 시험 막바지에 가면 틀리면 뭐라 하지. 정신 못 차리니까. 자, 배경 지식을 좀 먼저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먼저 용해성이라는 말이 나와. 용해성. 앞에 대부분 이제 물에 대한 용해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용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섞이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용해성, 섞이는 성,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 섞이는 정도. 이걸 좀 더 편하게 해석한다면 물에 녹는 정도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약간 배경 지식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거든.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에서가 아니라 고2 때 배우는 화학 원 내용의 일부가 들어와줘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학교 프린트 벌써 학교 다니면서 프린트 받지 않았니? 저 받았어? 내가 뭐라고 했어? 받으면?
꼭 가져오라고 했지? 가져오셔야 돼요. 안 줄긴 했지만 좀 있으면 줄 거야. 프린트를 학교에서 프린트를 꼭 갖고 와야 너희가 학교 선생님이 어느 범주에서 출제를 하실지가 감이 잡힐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계속 하던 얘기를 할게요. 물에 녹는 정도를 보면 물의 용해성, 물에 섞이는 정도 같은 말로는 섞인다라는 말의 뜻은 녹는다라는 말과 같이.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자꾸 좀 되새김질하고 영상을 자꾸 봐서 좀 익숙하게 하면 돼요. 녹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때 나오는 좀 낯선 단어들이 있어. 좀 몇몇 학교에서 꽤 많은 학교에서 언급을 해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은 극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극성이 아닌 것은 무극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극성, 무극성. 그냥 얘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극성 물질이라는 누군지 몰라. 근데 극성 물질이 있고 무극성 물질이 있어요. 있어.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물에 대한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아요. 아유, 쉽게 가자. 쉬운 단어 쓸게. 이렇게 되면 이 극성 물질은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 근데 무극성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얘가 살짝 여기다 쓸게. 얘가 물이 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인 애들은 녹고 무극성인 애들은 녹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물은 이온성 물질들은 100% 다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는 애와 녹지 않는 애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 극성이거나 이온인 아이들은 물에 굉장히 잘 녹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일단 물에 대한 용해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문장으로 외우지 마세요. 전도라는 것은 전기, 전도.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전기를 통하는 정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혹시 너희들 어떤 물질이 전기 통하고 어떤 물질이 전기 통하지 않고 전기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정도는 알지. 이걸 우리 보통 뭐라고 하지? 도체, 절연체 뭐 이런 말 쓰잖아. 그래 모를 수도 있지. 그럼 내가 너 옆에 앉아서 설명해 준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전기 통하는 정도. 전기를 통하는 미친 거 아니야? 전기 통하는 조건. 전기를 통하는 조건.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라는 것이 나오려면 일단 이 조건에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아이가 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온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 그 아이가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즉,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모두 성립해야지만 전기를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통하는 정도라는 건 통하긴 통하는데 잘 통하니 덜 통하니 라고 한다면 전자나 이온이 많은 상태에서 잘 이동하면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고 있긴 있는데 조금 있어. 그래서 잘 안 흘러. 조금 이동해. 그럼 전기 전도성이 낮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전자나 이온은 대단히 많은데 많긴 많은데 잘 안 움직여. 그럼 전기 전도성이 낮다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성립해야지만 전기를 통하는 조건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네. 오케이. 일단 핸드폰을 꺼내셔서